자, 우리 다시 한번 렘넌트 리더십 컨퍼런스에 오신 우리 모든 리더십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은요, 렘넌트 청년국 사역 소개와 함께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비전과 또 그런 은혜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어떤 존재 목적과 핵심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의 어떤 뿌리와 그 역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륜교회 청년국의 지난 역사가 어떠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2022년이라고 하는 현재에 있지만 지난 과거에 어떠한 발자취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의 뿌리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2004년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비전센터, 오륜 비전센터로 교회가 이전을 하고요, 교회의 문턱을 낮춘 결과 정말 물밀듯이 청년들이 이곳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오륜교회 청년 부서는요, 한 부서밖에 없었어요. 그냥 오륜교회 청년부 뭐 이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2005년이었습니다. 와, 청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두 개의 청년부로 나누게 됩니다. 1청년 20세부터 27세, 2청년 28세 이상,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2007년부터 대학부가 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대학부가 신설이 되어서 청년부와 분리가 되었고 2008년에 대학부 2개, 그리고 청년부 2개의 부서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9년 35세부터 44세의 청년 공동체인 새벽 이슬 공동체가 세팅이 되어지고 정말 청년부의 놀라운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2009년 이후에 이제 폭발적인, 정말 그야말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청년들이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전체 새신자 비율 중에 청년 등록자가 40%를 넘게 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기록을 이때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꾸준히 들어오는 청년들을 저희가 감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더 늘려야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2011년에 대학부 4개, 청년부 4개 부서로 또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청년부가 하나 더 생겨요. 청년 5부가. 그래서 새벽이슬 공동체까지 해서 10개의 부서 공동체로 확장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2019년 12월 1일 드디어 우리 오륜교회는 더욱 규모 있고 체계적인 청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대학부와 청년부를 청년국으로 통합한 연합사역 시스템의 모델로 새롭게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국의 이름을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청년을 길러내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렘넌트 공동체라고 네이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현재 렘넌트 청년국 공동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어떠한 이미지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렘넌트호가 출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항공모함. 이것이 우리 연합사역을 시작하게 된 렘넌트 청년국의 영적인 DNA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렘넌트호가 드디어 2019년 12월 1일 출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항공모함이 전투를 위해 출항을 할 때 항공모함 한 대만 전투를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공모함을 주위로 하여서 한 대의 편대를 이루어 함께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처럼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전투함들이 앞뒤 좌우에 붙어서 전투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각 부서들이 개별적으로 영적 전투에 임했다면 청년 1부, 청년 2부, 청년 3부 이렇게 각각의 부서가 각각의 활동을 하고 각각의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공동체가 나아갔다면 이제 우리 렘넌트호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영적 DNA를 가진 렘넌트호 항공편대를 이루어 영적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호가
어떠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청년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어떠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새 가족에 등록을 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의 눈에 보기에는 이 청년부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궁금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른교회 청년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이번 주에 처음으로 청년부에서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청년부 예배가 시간은 같고 청년 1, 2, 3, 4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나는 건가요?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볼 때는 어설프게 오른교회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 2, 3, 4는 앉는 장소가 다릅니다. 나누는 기준은 크게 남자 여자고요, 외모가 좀 괜찮은 분들이 짝수, 좀 아닌 분들이 홀수입니다. 흐흐, 주일에 꼭 봬요. 이 글로 모아 제가 볼 때는 청년 2부 아니면 청년 4부의 지체가 글을 남겼으리라 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로 우리 렘넌트 청년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렘넌트 청년국은 16개의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수험생 부서를 위한 엘피스 공동체,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험생부를 위한 엘피스 공동체, 20세부터 27세까지의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DM 공동체, 청년 1부, 청년 2부, 청년 3부, 청년 4부, 이렇게 4개의 공동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세부터 36세의 청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SM 공동체가 청년 5부, 6부, 7부, 8부, 9부 5개의 공동체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35세부터 45세까지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 PM 공동체가 청년 10부, 11부로, 46세부터 55세까지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그레이스 공동체가 그레이스 1부, 그레이스 2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산 전 신혼부부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뷰 공동체, 신혼부부 공동체가 청년국 소속으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나이와 그 모임의 성격에 따라 우리 렘넌트 청년국은 16개의 공동체가 조직되어 청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오륜교회 렘넌트 청년국입니다. 앞으로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외모가 괜찮은 부서는 몇 부, 아닌 부서는 몇 부,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16개의 공동체가 그 나이와 성격에 맞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리더십인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렘넌트호가 이렇게 16개의 공동체로 하나의 편대를 이루어서 거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렘넌트호에 승선하고 있는 총 재적 인원은요, 오늘 날짜로 해서 1634명이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놀라지 않지만 이 인원은 한국교회 단일 청년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청년 인원일 것 같아요. 1634명. 다시요, 우리 렘넌트 청년국에 승선하고 있는 인원은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가슴을 졸이며 잘 들으셔야 합니다, 1634명이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인원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인원들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요, 리더십인 여러분들은 이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그룹은 이러합니다.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아주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고, 특별히 각 부서에 라인업이 되어 있어서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룹을 A그룹이라 저희는 부르고요, B그룹은 부서 활동은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라인 아웃이 되어 있지만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그룹을 B그룹으로 저희는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C그룹은 연락과 현재의 상황, 생사 여부는 저희가 확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간헐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장기적으로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장기 결석자를 저희는 C그룹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에 승선하고 있는 1634명의 인원을 분석해 보면 A그룹은 2498명, 그리고 B그룹은 2478명, C그룹은 5658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매년마다 이 C그룹은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관리를 하여서 연락이 되지 않고 타교회로 이동하거나 그리고 멀리 이사를 갔거나 한 경우 저희가 매년 수천 명의 인원들을 제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38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어떤 허수가 아닌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제의 인원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커다란, 이 10,000명이나 넘는 이 커다란 조직의 렘넌트호가 세상의 거친 바다에서 항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배를 움직일 만한 강력한 엔진이 필요한데 그 엔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렘넌트의 3대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공동체, 두 번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훈련 공동체, 세 번째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 공동체, 예배와 양육훈련, 선교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엔진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호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렘넌트호의 첫 번째 엔진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렘넌트 청년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변한다 하여도 변할 수 없는 우리 공동체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우리 렘넌트 청년국의 예배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예배부 담당이신 우리 정요한 목사님의 우리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 청년국의 3대 핵심 가치 중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공동체, 바로 예배입니다. 렘넌트 청년국에서는 청년들에게 질적, 양적, 영적으로 풍성한 예배를 지원하고자 크게 5가지로 세분화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렘넌트 청년국의 공식적인 예배, 주일 오부 예배입니다. 오부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청년들을 위한 예배로 드리고 있으며 문화공연과 기도 합주회, 군파송, 로비 웰컴 안내, 청년국 광고 등 렘넌트만의 차별화된 예배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서 예배 및 소그룹 모임입니다. 주일 오부 예배 이후에 각 부서에서 주만나 본문으로 설교와 GBS를 진행하며 또래 공동체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동반자를 만날 수 있으며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렘넌트 청년국의 주중 모임인 화요 렘넌트 워십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불타는 찬양과 청년들을 위한 맞춤 설교, 기도를 통해 주중에도 영적으로 굳건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루에 빛나는 별, 모닝스타입니다. 매일 오전 6시에 렘넌트 크리에이티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업로드되는 짧고 굵은 6분의 메시지를 통해 하루를 살아가는 영적 에너지가 공급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분의 짧은 영상이기에 부담 없이 이동할 때나 지하철, 버스에서도 묵상할 수 있는 차세대 묵상 컨텐츠입니다. 다섯 번째로 청년 단일 기도회입니다. 청년 단일 기도회는 작년부터 한국교회 청년 연합을 위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다음 세대의 청년들을 위하여 4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이 시대에 각자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청년 단위의 기도회를 통해 연합과 화합, 회복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자, 우리의 첫 번째 엔진인 예배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렘넌트의 두 번째 엔진은요, 양육 훈련이라고 하는 엔진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 렘넌트 청년국은요, 체계적인 양육과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영적인 군사로 길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 청년국에서의 양육 훈련은 양육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교육 세미나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서 청년들의 영적인 눈높이에 맞춰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양육은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모든 청년이라면 신청하여 들을 수 있는데 2개의 필수 양육과 7개의 선택 양육, 총 9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육 담당인 우리 치명적인 이태선 목사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은 청년국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훈련 공동체에 대한 비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 양육은 총 9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초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배우는 기본 교리 교육과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도록 도움을 주는 DMQT는 양육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과목인 심플한 구약의 파노라마와 심플한 신약의 파노라마는 신구약 전체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되었던 재미있는 성지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를 지리를 통해서 좀 더 쉽고 또 재미있게 접근하도록 하는데 유익한 과목입니다. 특별히 2022년에는 재성이2가 새롭게 개편되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양육부는 기존 과목들과 함께 청년들이 양육을 풍성하게 들을 수 있도록 4개의 과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피플 퍼즐입니다. 피플 퍼즐은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이 과목은 인간관계의 유형을 심화학습하여 아름다운 소그룹 또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과목입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천 리더십은 교회와 사회에서 리더로 부름받은 청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도록 돕고 더 나은 리더로 세워지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산책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3년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과 공간으로 분류하여 스토리를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ODM입니다. 이 과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래의 형상을 배우고 또 회복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형상으로 살아갈지 나눔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총 9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진 양육과정은 다양한 연령대와 또 직장인들을 위해서 주중에 열리는 반과 또 주말에 열리는 반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먼저 직장인들을 위해서 3월과 5월, 9월에는 주중반으로 저녁 8시에 진행이 되고 4월과 6월, 10월에는 주일 저녁 7시에 운영되어 모든 강의는 90분의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양육은 4주의 강의로 진행이 되고 4주 강의 전체를 들어야만 수료가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1회 결석은 허용이 되지만 결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강사의 영상 강의를 반드시 듣고 과제물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양육 프로그램 우리 박수로 네, 태선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렘넌트 청년국의 훈련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영적인 체질을 변화시키고자 아주 강도 높은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국의 특징은요, 훈련 프로그램만 해도 3개가 있다는 거죠. 훈련 프로그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훈련, 교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RST 교리훈련, 그리고 말씀 사역자인 1대의 양육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역훈련,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훈련 담당 강인규 목사님의 설명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이 기초적인 영적 성장을 위한 단계로 참여함이 목적이라면 훈련은 이 시대 렘넌트로 살아나가기 위한 훈련함이 목적입니다. 저희 렘넌트 청년국의 훈련사역부에는 크게 제자훈련, 교리훈련, 사역훈련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훈련이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세 가지 성품인 전적 위탁자, 복음의 증인, 섬김의 종의 모습을 닮아가는 훈련이며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인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계승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렘넌트 청년국의 세 가지 핵심 가치도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계승하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렘넌트 제자훈련을 수료하는 모든 지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공동체,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훈련 공동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선교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1월달 우리 리더들에게 부여된 가장 첫 번째 미션은 바로 제자훈련으로 우리 소그룹원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보에 기재될 모집 대상 조건과 모집 일정을 참고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소그룹원들이 생긴 대로 살겠다 포기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제자훈련에 적극적인 강권함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리훈련 RST는 렘넌트 청년국 제자훈련 다음의 과정입니다. 6주 동안 진행되는 교리훈련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준과 교리적 뼈대가 세워지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리더로 준비될 것입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교리훈련 RST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역훈련은 모든 양육과 훈련의 완성 단계로 1:1 말씀 지도자를 양성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대상은 제자훈련과 교리훈련 RST를 모두 수료한 청년들이며 6주간의 시간을 통해 원투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습니다. 렘넌트 청년국 자체의 제자 교재를 가지고 먼저는 본인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이후 튜티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튜터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렘넌트의 훈련 사역 브리핑을 마치며 마지막 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엘더 리더 여러분, 목자의 도움으로 구덩이에 빠져나온 양들도 또다시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양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엘더 리더 여러분들도 교리훈련과 사역훈련에 도전하셔서 또다시 영적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렘넌트 파이팅! 박수 부탁드립니다. 임기 목사님 감사해요. 여러분 보셨죠? 양 또 빠지는 거 봤죠? 예, 여러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제자훈련을 마쳤어도 RST, 교리훈련, 사육훈련 계속적으로 우리는 양육과 훈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 이외에도 우리 렘넌트 청년국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실력과 영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 세미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매년 다니엘 리더십 스쿨, 즉 DLS는 한국교회 그 어떤 청년부에서도 어떤 시도할 수 없는 아주 체계적이고 또 아주 규모가 있는 그러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과 영성인 피아를 비롯하여서 또 취업스쿨을 CRS 이런 다양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육 세미나 담당하고 있는 우리 양명환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좀 더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니엘 리더십 스쿨은 다니엘과 같은 탁월한 영성과 지성, 인성을 겸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통일 시대를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이끌어갈 기독 청년을 양성합니다. 매년 20명에서 25명을 선발하여 10주에서 12주 동안 사회의 각 분야의 리더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습니다. 또한 현 시대를 선도하는 해외 지역들을 탐방하여 국제 감각을 기르게 합니다. 올해는 뉴욕, 워싱턴, 보스턴 등을 탐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리더십 스쿨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선도하는 크리스천 리더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2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CRS 취업스쿨은 취업을 준비하는 오륜교회 청년들에게 직업과 소명,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기술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며 취업하기 전 나의 강점을 확인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8월 20일부터 6주간 진행되는 CRS 취업스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피아 헤드스타트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청년들과 직장과 사회생활 중 크리스천으로서 겪어야 하는 여러 고민들에 대한 시원한 답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4주씩 2번 진행됩니다. 상반기는 3월 5일, 하반기는 10월 1일에 시작되는 헤드스타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렘넌트 청년국의 2022년 세미나는 총 4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먼저 렘넌트 청년국 리더십들을 위한 리더십 세미나가 3월 5일에 진행되고 다음 날인 3월 6일에는 렘넌트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2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청년들의 연애, 결혼을 위한 세미나는 6월 12일에 진행되며 중독 세미나는 9월 25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2022년에 있는 렘넌트 세미나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명화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개의 엔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엔진인 예배, 두 번째 엔진인 양육훈련, 자, 마지막 세 번째 엔진인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 청년국은 시대와 또 변화하는 세상 속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우리 공동체의 본질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우리가 아주 유연하게 반응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렘넌트 청년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선교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선교 담당이신 우리 전문가죠, 우리 김요한 목사님의 설명 우리 들어볼까요? 선교보입니다. 지난 2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 선교의 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국은 대안을 찾아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2022년을 맞이한 현재에도 여전히 코로나 전파는 멈추지 않았죠. 따라서 선교부에서는 2가지의 대안으로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코로나 확산이 멈추고 일상을 회복하게 된다면 해외 비전 트립을 진행하는 방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염병 확산이 멈추게 된다면 우리 선교부는 발빠르게 대응하여서 12개국에 12개의 팀을 파송하여 해외 선교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지금까지 이어왔던 비대면 사역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이주민 사역, 미션 서포터즈, 렘넌트 플로잉 등의 사역을 통해서 비대면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만약 올해에도 여전히 감염병 확산이 멈추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동안 진행했던 비대면 사역을 계속 감당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우리 선교부의 지향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부의 지향점은 어떤 상황에도 선교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선교부가 지향하는 또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교부 안에서 많은 장단기 선교사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기, 단기 선교사를 아낌없이 지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기,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청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청년국 모든 지체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선교부에서 진행하는 RES 훈련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전도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전도란 꼭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부담스러운 사명으로 여겨지고 있죠. 특히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럽다라고 느끼는 그리스도인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지상 명령이죠.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 이웃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벗고 담대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소그룹 활동과 실습을 통해 즐겁게 이 과정을 함께 하신다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 목사님 감사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렘넌트호의 세 가지 엔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엔진이 뭐였죠? 첫 번째 엔진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진 양육 훈련, 세 번째 엔진 선교라고 하는 세 개의 엔진을 통해 거친 파도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렘넌트호가 멋지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항해하고 있는 세상의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마다 세상의 패러다임이 변한다고 하여서 우리의 핵심 가치가 함께 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도 변할 수 없는 핵심 가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청년국은 다음과 같은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 모든 사역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증거하려면 복음을 담아 전하는 그릇을 바꿔야 한다.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증거하려면 복음을 담아 전하는 그릇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 청년국의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 렘넌트 크리에이티브를 출범했습니다. 즉, 우리 렘넌트호의 부스터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렘넌트 크리에이티브를 통하여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사역을 연결하고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하여서 렘넌트 크리에이티브 담당인 우리 마성은 목사님의 우리 재미있는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 크리에이티브는 미디어와 SNS 사역을 통해 이 시대의 청년 부흥을 꿈꾸는 미디어 사역팀입니다. 더 나아가 현장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도 감당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장기화되면서 예전에 뜨거웠던 그 현장으로 온전하게 돌아가는 것은 이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역은 이런 환경적 필요에 따라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사역의 보조 개념을 넘어 현장과 온라인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사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렘넌트 크리에이티브는 총 3가지 영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디어 사역입니다. 지속적인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보급하여 우리 청년들의 영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로는 모닝스타, 스타북스, 온라인 연합 리더 모임, 화요 렘넌트 워십, 예능과 브이로그 등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 자체 영적 사각지대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사역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유튜브 숏폼 플랫폼인 쇼츠로 영상을 제작하고 주간 콘텐츠를 새롭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브릿지 사역입니다. 코로나로 막혀버린 현장을 온라인상에서 풀어내기 위해 예배와 세미나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들을 실시간 송출하는 사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4K 카메라와 프롬프터, 그 밖에 여러 각종 장비들을 준비하였고 이를 통해 현장감 있는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획사역입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회와 청년국의 굵직한 행사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미디어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스테이지 기획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 랩넌트 크리에이티브가 주도적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랩넌트 크리에이티브를 서포팅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저희는 우리 청년국 안에서 창조적인 사역을 함께 이뤄갈 많은 청년들이 더 배출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이상 랩넌트 크리에이티브였습니다. 우리 마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랩넌트 크리에이티브의 사역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역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달란트와 또 여러분의 재능으로 이 귀한 사역을 함께 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랩넌트 청년국은요, 예배와 양육 훈련, 선교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붙들고 바알 세대에 무릎 꿇지 않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청년을 길러내고자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바로 랩넌트 청년국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만 하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 랩넌트호에 승선하여서 저희들과 함께 이 거친 세상을 향해 하게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려진 사역, 또 웰컴 사역, 이 귀한 사역을 위해 통합 새가족반이 출범을 하였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청년국 새가족 등록 인원이 무려 633명이나 되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 새가족 사역과 관련하여 담당인 우리 하나 전도사님, 우리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랩넌트 통합 새가족부입니다. 새가족부는 새가족 등록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가족 등록 과정은 온라인 등록과 오프라인 등록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등록은 상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륜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중앙에 새가족 등록을 위한 배너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배너를 클릭하여 새가족 등록에 필요한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등록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주일 비전홀 2층 로비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새가족 교육 과정입니다. 온라인 교육은요, 4주 과정으로 한 주에 교육 자료 링크를 하나씩 새가족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전달이 된 이후에는요, 우리 새가족 담당자들이 교육 전달 체크박스에 스프레드시트에 전달 여부를 체크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교육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매주일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제2교육관 2층 엘리사 홀에서 함께 모여서 새가족 교리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자, 우리 하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른교회 랩넌트 청년국은요, 2022년도도 역시 우리 랩넌트호의 303명의 리더십 여러분들과 함께 1634명의 승선 인원과 함께 거친 이 세상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Dwell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은 공유되지 않으면 비전이 아닙니다. 이 모든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청년국장 주성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